환희당 제호와 옷을 훔치는 그림자 사냥꾼.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밤 11시 48분. 환희당의 낡은 시계추가 무겁게 틱톡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골목의 공기가 돌변했다. 단순히 차가워진 것이 아니었다. 마치 수백 개의 무덤을 동시에 파헤친 듯 비릿한 흙냄새와 역겨운 부패의 악취가 습기를 타고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형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다 파직 소리를 내며 나갔다. 크르르륵. 작업대 및 단위의 모골대에서 짐승의 경고음이 새어나왔다. 곤두선 털 사이로 드러난 황금빛 눈동자가 유리창 너머의 칠흑 같은 어둠을 쏘아보았다. 저 바깥에 있는 것은 단순한 망자가 아니었다. 지독한 굶주림과 탐욕으로 똘똘 뭉친 끈적이는 아기의 덩어리들이었다. 화장창. 예고도 없이 강화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폭발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흉기처럼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시커먼 연기 폭풍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그것들은 썩은 진흙을 뭉쳐놓은 듯한 부정형의 괴물들이었다. 수십 개의 일그러진 얼굴이 뒤엉킨 그 검은 덩어리들 속에서 오직 핏빛으로 타오르는 안광만이 선명했다. 그 굶주린 눈빛들은 방 한가운데 붉은 빛을 내뿜는 딸의 홀레복에 고정되어 있었다. 찾았다. 400년 묵은 한해 결정체. 무지개 티켓.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속삭임이 겹쳐 올렸다. 가게 안의 온도가 영하로 곤두박질 쳤다. 벽에 걸린 수위들이 미친 듯이 펄럭였다. 공포에 질린 고양이의 본능과 달리 다니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화약 냄새, 비릿한 피비린내. 1950년 겨울, 그 얼어붙은 고지전의 기억이 아드레날린과 함께 폭발했다. 하악. 다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맹수의 포효였다. 검은 털이 공중에서 흩어지더니 순식간에 건장한 청년의 형상이 드러났다.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낡은 무명 군복, 찌그러진 철모. 70년 전 조국을 위해 산화했던 학도병 김단우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할머니가 밤새 꼬아 만든 은빛 실타래 검이 서슬 퍼런 빛을 내뿜으며 쥐어 있었다. 이곳은 너희 같은 걸신들이 발을 들릴 곳이 아니다. 단우의 외침과 함께 은빛 검이 허공을 갈랐다. 치익. 검날에 닿은 그림자들이 삼겹살이 불판에 닿은 것처럼 역겨운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다. 단우는 망설임 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화려한 검술은 필요 없었다. 살기 위해 익혔던 처절한 실전 검술이었다. 베고 찌르고 막아냈다. 은빛 궤적이 그려질 때마다 탐욕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살을 파고드는 업보의 실. 크악. 저놈이 방해한다. 수세에 몰린 그림자들이 벽과 천장을 타고 기어올라 사방에서 홀레복을 노렸다. 그때 묵직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염할머니가 몸을 일으켰다. 구부정한 노파의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가게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가늘고 긴 음바늘이 섬뜩한 빛을 발했다. 그 순간 가게 뒷벽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2미터가 넘는 거구, 시커먼 너덜옷을 걸친 우두머리 무경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녹슨 낫에서는 수십 명을 베어 넘겼을 때의 비린내가 진동했다. 염정아, 그 옷을 내놔라. 우리도 다시 햇살 아래로 가야겠어. 미련한 것. 그 탐욕이 너희를 이 꼴로 만든 줄도 모르고. 할머니가 혀를 차며 음바늘을 허공에 튕겼다. 팅. 맑은 금소금이 울리는 순간 바늘기에서 은빛 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성운의 그물. 순식간에 가게 안이 촘촘한 은빛 실의 결계로 뒤덮였다. 그것은 아름다운 별자리 같았지만 그림자들에게는 불타는 철조망이었다. 으악, 뜨거워. 살려줘. 은실에 닿은 그림자들이 지글지글 타오르며 소멸했다. 무경이 괴성을 지르며 낫으로 은실 그물을 찢어발기고 할머니에게 돌진했다. 이 늙은이가. 녹슨 낫이 할머니의 정수리를 노리고 내리꽂히는 절체절명의 순간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무경의 발밑바닥에 바늘을 꽂아 넣었다. 그 작은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황금빛 실타래가 뱀처럼 솟구쳐 올라 무경의 발목을 감았다. 실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휘감아 조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놈의 업보니라. 이게 무슨. 무경이 발버둥 칠수록 황금실은 살을 파고들며 더욱 단단히 조여졌다. 검은 그림자의 몸에서 역겨운 진물이 터져나왔다. 생전에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대로 실의 악력이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다. 탐욕을 베어내는 황금 가위. 안 돼. 무지개 티켓이. 온몸이 조여지는 와중에도 무경의 눈은 홀레복을 향한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절규에 남은 그림자들이 반응했다. 수십 개의 그림자가 서로 뒤엉키더니 거대한 검은 해일이 되어 홀레복을 향해 쏟아졌다. 단우 혼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양이었다. 할머니, 너무 많아요. 비켜서거라, 단우야. 할머니가 품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황금 재단 가위를 꺼내 들었다. 날길이만 1미터가 넘는 신물이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감히 내 딸의 수위에 더러운 손을 대려 하다니. 할머니가 가위를 크게 벌렸다. 쇳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무지개색은 너희 같은 탐욕에 찌든 것들이 감당할 빛깔이 아니다. 서걱? 단 한 번의 가위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천을 자르는 것이 아니었다. 가게 안의 공간 자체가 황금빛 섬광과 함께 잘려나갔다. 홀레복을 향해 쇄도하던 검은 해일이 그 역겨운 탐욕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두 동강나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크악! 치명타를 입은 무경이 마지막 발악으로 손에 든 낫을 단우에게 집어 던졌다. 단우야, 피해라. 하지만 단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날아오는 녹슨 낫을 향해 은빛 검을 내질렀다. 강렬한 금속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단우의 검이 녹슨 낫을 정확히 두 동강 냈다. 그 기세를 몰아 단우는 비틀거리는 무경의 심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은빛 실타래 검이 무경의 가슴 한가운데 박힌 그림자 핵을 관통했다. 꺼져라, 이 괴물들아. 무경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폭발하듯 검은 연기로 산화했다. 우두머리가 사라지자 남은 잔당들도 힘을 잃고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폭풍이 지나간 새벽. 정적이 찾아왔다. 가게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깨진 유리창으로 새벽바람이 횡하니 들어왔고 바닥은 유리 파편과 검게 그을린 자국들로 가득했다. 단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학도병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작고 검은 고양이로 돌아왔다. 단이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 가게 안쪽에는 붉은색 홀레복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밟으며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은바늘을 주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홀레복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괜찮니? 내 아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400년을 버텨온 강인한 노파의 눈가에 물기가 비쳤다. 단우야, 보았느냐? 할머니가 깨진 창밖,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들이 시작일 게다. 저승의 소문은 빠르니 앞으로 더 지독한 놈들이 무지개 티켓을 노리고 몰려오겠지. 다니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다니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었다. 엉망이 된 가게 한가운데 온전히 빛나는 단 한 벌의 옷. 그것을 지키기 위해 400년 묵은 침선장과 70년 된 학도병 유령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단우의 부드러운 가르랑거림. 환희당의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단우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그림자들이 올 것이다. 더 강하고, 더 교활하고, 더 집요한 적들이 무지개 티켓이라는 전설을 쫓아 이 작은 가게를 계속해서 노릴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400년을 기다린 할머니에게, 그리고 70년 동안 고양이로 살아온 단우에게 시간은 더 이상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바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